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내일과 모레 워싱턴에서 또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전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가 상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어 있고, 수요일 내일 법무부 부장관인 라드 로젠스타인이 역시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 몇 주 트럼프의 유럽 순방 또 파리 협약 탈퇴 등으로 쏠렸던 시선이 다시 러시아 조사 문제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 요구를 했느냐, 만일 했다면 이것이 사법방해죄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문제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코미 전 국장이 증언대에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 전에 그의 사적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를 파면하면서 그 파면 이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은 또 무엇인가, 또 트럼프가 은연중에 암시한 비밀 녹음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있는가, 그런 문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목요일에는 제임스 코미의 입에 많은 시선이 쏠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의 질문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또 코미의 답변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또 이번 상원 청문회가 얼마나 진실을 밝히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종합하겠습니다. 이 상원 정보위원회의 청문회 목적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선거에 얼마나 개입해서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러시아가 선거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컴퓨터 해킹을 여러 번 했는데, 민주당 본부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주변을 해킹을 했는데, 매들링입니다. 얼마나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문제죠. 미국의 16개 주요 정보기관들의 결론은 러시아가 이 매들링을 시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콜루전입니다. 공모했느냐, 야합했느냐, 짰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즉 트럼프 선거팀이 클린턴의 낙선을 위해서 모종의 시도를 러시아와 함께 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이 조사가 의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FBI 국장이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석연치 않아서 이제 문제인데, 첫째로 코미가 그의 사적인 메모에 쓴 것이 있는데,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의 수사를 이제 그만해라 라고 지시했다고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뉴욕타임스가 폭로를 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은 트럼프가 사법방해, obstruction of justice를 한 것이고,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 메모가 그야말로 혼자 기록한 일기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월에 트럼프가 코미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충성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CNN이 이것을 보도했는데, 이건 또 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가 코미를 파면시킬 당시에 그 파면 이유에 대한 서한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미 그대가 나보고 3번이나 다른 장소에서 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코미가 왜 이런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을까? 왜 트럼프가 이 말을 파면 이유서에 썼을까? 그 후에 트럼프가 한 말, 코미 말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가 나와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은연중에 녹음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에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FBI 국장이 nut job을 했다,
엉터리 잡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가 과시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파면하려고 했었고 파면할 때는 러시아 수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코미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코미는 공개 질문, 공개 답변에 능력이 있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스토리를 충분히 계산을 해서 답변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코미가 조목조목 이유를 대면서 나의 결론은 트럼프가 나의 수사에 간섭을 했고 러시아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확실하게 지시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법적인 책임 문제까지에는 거리가 아직 멀지만은 그러나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큰 공공에 당장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명확한 자신의 느낌 또는 결론을 삼가하고 나는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이 말의 해석을 놓고 오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미가 증언대에서 하는 발언이 트럼프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자신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따로 이 수사를 특검까지 결정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인 만큼 자칫 실수를 하면은 자신도 궁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조심을 하면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원의 질문은 무엇이 될까? 상원의 질문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상원의원 중에는 대단한 율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질문의 초점은 트럼프가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느냐 또는 암시했느냐 이것이 키 질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법방해죄에 해당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파면 이유서의 대목입니다. 그가 나보고 3번이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게 파면 이유서에 등장을 했느냐? 언제 그런 말을 3번이나 했느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법무부 부장관 라드 로젠스타인입니다. 그가 파면 이유서를 작성한 장본인이고 또 바로 그가 동시에 특검 조성을 지시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도 지금 굉장히 묘한 상태에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어제 증언을 중지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ecutive Privilege라고 그러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의 측근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보호받는다 그런 조항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가능케 하는 법익이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코미와의 대화에 대한 증언 중지를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신속한 의회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명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이트하우스가 자신이 있다. 우리 숨길 것이 없다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화이트하우스가 특권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만일 하면은 이 자체가 마치 무슨 숨길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과 모레 상원 청문회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고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지 또 한 차례 워싱턴에 아주 대단한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오는 목요일 상원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러시아 수사 중단을 지시하면서 사법 방해를 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한편 라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도
내일 상원 청문회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는 트럼프의 지시로 코미의 파면 이후 서한을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비밀 분류된 NSA 정보를 누출한 연방정부 계약직이 체포됐습니다. 25살 리얼리티 위너. 그녀는 러시아 관련 정보를 온라인 언론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녀를 조지아에서 체포했습니다. 런던 테러 용의자 3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27살 크람 버트, 파키스탄 출생의 영국 시민, 그리고 리치드 레더우엔, 30살 모로코인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22살 요셉 지가바, 이탈리안 모로코 출생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은 대테러 당국의 요주의 명단에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이 73주년을 맞는 D-Day 기념일입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한 날입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아서 현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른 튜나가 리콜됐습니다. FDA는 이 튜나에 간염 A균이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튜나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뉴욕 등지에 유통이 됐는데 시카고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이 새 기능을 추가한 새 폰을 곧 출시하게 됩니다. 새 폰은 운전 중에 텍스트 금지, 새 지도 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출시 기일은 금년 가을경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가스가가 근년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평균 갤런당 unleaded gasoline $2 40센트입니다. 작년보다 13센트가 낮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평균가는 $2 78센트, 작년보다 6센트가 낮습니다. 정유소 그리고 공급 등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퀴글리 하원 의원은 어제 일리노이 주 선거위원회 컴퓨터가 러시아에 의해서 해킹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컴퓨터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타겟이 온라인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미니스토어를 선보이게 됩니다. 시카고 지역에 내년에 10개의 미니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타겟은 애마존 등 온라인 업체에 밀려서 그동안 고전을 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맑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최고기온은 69도, 목요일은 74도입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 77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86도입니다.